부산 2급지도 보통 평당가 2,500만원을 하는 시대인데 신축 아파트가 1,950만원 밖에 안 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단지가 있죠. 바로 레미안 포레스트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무리 가격이 매력적이어도 시기를 잘못하면 내리 집값 떨어지는 것만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투자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산 아파트가 언제 바닥을 찍고 상승할지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 딱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말씀드린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인데요. 현재 분양권이 7억 5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답니다. 30평대 매물을 보면 낮은 가격 순으로 나열한 건데요. 프리미엄이 8천, 8,500, 5천, 4,500 이런 식으로 최소 5천만 원 정도 이상이네요.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었다 하더라도 평당가가 2,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매력적이고 레미안이라는 메이저 건설사에서 지었죠. 거기에 더해 무려 4,043세대나 되는 소대단지예요. 커뮤니티 시설로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에 있는 독서실, 스크린 골프장뿐만 아니라 수영장이랑 사우나 그리고 골프 연습장까지 있네요.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온천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3단지는 스쿨버스가 운영될 예정이에요. 이런 특징들로 인해 인근에 있는 장전동 대장 아파트인 레미안 장전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레미안 장전 아파트는 86명이 보고 있고 레미안 포레스트지는 무려 220명이 보고 있네요. 이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운 이 단지, 이걸 언제 투자하면 제일 좋을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건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어떤 아파트라도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들어두시면 부산 아파트 투자 타이밍 잡는데 매우 유용할 겁니다. 부산이 언제 다시 상승할지는 지난 상승장을 살펴보면 좋아요. 긴 하락장이 끝난 다음 바닥 찍고 딱 상승할 때, 그때 부산 부동산의 특징을 봐야 하는데요. 이건 부산의 매매 전세 그래프입니다. 평당가를 보면 12년도에 쭉쭉쭉 하락하다가 13년 1월에 평당가 709만 원으로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13년 1월이 사실상 바닥인 거죠. 이때 제일 아파트가 저평가됐다고 보면 되는데 이때 특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전세가율이 평균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이때 전세가율은 70%인데요. 부산의 전세가율 평균은 66.6%거든요. 이보다 훨씬 높았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상승장뿐만 아니라 7년부터 하락하는 이때도 전세가율이 올라가거든요. 이때는 전세가율이 왜 올라가냐면 전세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매매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때도 전세가율이 평균보다 높은데 우리는 이 시기를 노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따져봐야 할 게 전세가율이 평균보다 높을 때 전세가도 상승하고 있는가예요. 13년 1월 전인 12년 7월부터 전세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그 이후에 꾸준히 상승했답니다. 두 번째는 매매 거래량이 평균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부산의 본격적인 하락장이었던 11년 하반기부터 12년 동안은 거래량이 기껏해야 2,000건 아니면 3,000건이었어요. 근데 13년 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조금씩 살아나더니 거래량이 4,000건도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하락 때는 4,900에서 6,800건까지 거래가 되는데요. 이처럼 바닥을 찍고 조금씩 상승할 때 거래량이 평균보다 훨씬 높게 형성된 걸 알 수 있죠. 근데 상승장이 아닐 때도 거래량이 높을 때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정부에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완화 정책 같은 걸 펼칠 때예요. 이때 대출이나 세금 완화로 인해서 거래량이 반등하는데요. 근데 이건 사이클상 상승할 타이밍이라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죠. 그냥 정책에 의한 반사 이익으로 거래량이 반짝 활발해져요. 이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높은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즉 한두 달 반짝 거래량이 높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지도 체크해줘야 됩니다. 첫째는 미분양이 감소하는 추세였다는 거예요. 부산의 상승장 막바지였던 11년 5월부터 상승 동력을 잃어가면서 미분양이 조금씩 쌓이거든요. 이때 미분양이 한 2,600세대였다가 본격적인 하락장부터는 계속 증가하면서 6,900세대까지 증가합니다. 근데 부산 집값 바닥이었던 13년 1월부터는 딱 미분양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하는 게 보이시죠? 이건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집값이 상승하는 기미를 보이니까 실거주자나 투자자들이 미분양부터 먼저 사들이기 때문이죠. 미분양이 신축 아파트인데다가 이때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할인 분양하고 공도금 무이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라도 하려고 안간 힘을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수자들한테 상당히 매력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미분양 수치가 높으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낮으면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하게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려면 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사실 증감 추세, 즉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치만 봤다면 사실 13년 바닥일 때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단순히 높은 것만 보고 부동산 시장 더 안 좋겠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바닥에 진입을 못했겠죠. 이렇다 보니까 수치만으로 시장을 판단할 때는 이런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앞에서 살펴본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체크해 볼게요. 먼저 전세가율을 보면 14년 8월 기준으로 60%인데요. 이는 평균인 66.6%보다 한참 아래에 있죠. 그리고 전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면 13년 5월에 전세가가 평당 739만 원으로 바닥을 찍고 그 이후부터 계속 상승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더 올라가려면 매매가는 더 떨어지고 전세가는 더 높아야 전세가율이 올라가겠죠. 다음은 매매 거래량으로 딱 봐도 지금 상승장 때보다는 낮은 게 보이시죠? 지금 거의 2,000건, 심할 때는 1,000건까지 떨어지는데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최소 상승장 때처럼 4,000건 이상으로 매매 거래량이 올라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미분양을 보면 22년 5월부터 미분양이 1,220세대를 기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꺾일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은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안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 턴을 하기 위해서는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아직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다시 눈여겨봐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자라는 게 관심을 꺼두면 금방 까먹고 또 다른 곳에 투자할 것 없는지 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매일 체크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쯤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해주는 게 좋아요. 그때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요. 만약 내가 투자금 5천만 원으로 부산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럼 매달 세 가지를 체크하면서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해주세요. 첫째, 전세가율이 평균보다 높으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가. 둘째, 매매 거래량이 평균보다 높은데 한두 달 반짝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미분양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가.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려도 사실 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투자금이 들어가니까요. 선뜻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세 가지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실제로 값이 상승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솔직히 한두 달 늦게 진입한다고 해서 그게 수익률엔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상승하는지 한두 달 지켜본 다음에요. 이게 두 눈으로 직접 확인됐을 때 그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 이런 식으로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에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소멸되기 시작했는데 무슨. 특히 부산은 광역시 중에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뽑혔는데 집값이 어떻게 다시 오르겠냐 라고 말이죠. 대한민국은 저출산에 고령화 속도도 빨라서 인구가 감소하고 세대수까지 줄고 있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수도권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어떤 도시들은 몇십 년 후에 소멸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죠. 그럼 지방에 아파트 투자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앞에와 같은 논리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심지어 부산에 아파트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 주위에서 뜯어 말릴 수도 있어요. 앞에서처럼 말하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얼버무리고 지나쳐도 본인 스스로도 왠지 찜찜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지방에 투자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딱 알려드릴게요. 그럼 부동산에서 수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해결되는 부분인데요. 부동산 투자할 때 매수하는 수요를 추정하라고 하면 보통 인구수의 0. 몇 %를 곱해서 고정시키더라고요. 이건 사실 수요층을 매수해서 실거주하는 사람만 고려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파트 사는 사람이 거주하는 목적으로만 살까요? 저희처럼 투자를 해서 세입자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이건 수요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걸까요? 실제 부동산 관련 프롬테크를 보면 입주 물량과 함께 빨간 선으로 수요를 인구수의 몇 %에 고정시켜서 정해놨어요. 저는 이렇게 수요를 고정시키는 게 완전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런지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부동산이 화랑일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그 지역 사람만 사나요? 조금이라도 집값이 오르면 거기에 투자해서 돈 벌고 싶어갖고 전국에서 너도 나도 올 겁니다. 이것도 수요에 고려해야죠. 실제 그런지는 사실이라는 프롬테크에서 공개된 대진 투자 보면 되는데요. 월별로 지역별 순위뿐만 아니라 그 비율도 나와요. 13년부터 부산이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3년 7월을 보면 4등이 부산 해운대인데요. 비율을 보면 거의 40%죠. 매매 거래량 중에 40%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
사실 부산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도 보면 그 지역이 보통 상승할 때 4, 50%는 기본이고요. 심하면 8, 90%까지도 외지인이 투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서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상승장 초반 때는 현지 사람보다는 이와 같은 외지인들이 투자하는 게 더 많아요. 만약 현지 사람들만 그 지역 아파트를 거래한다면 굳이 집값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주하려고 내가 아파트 살 때 집값이 비싸면 짜증나겠죠. 오히려 저렴했으면 할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서 현재가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비싸질 거라고 생각한 외지인들이 투자를 해야 집값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값 많이 오른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는데요. 외지인들이 이 동네 집값 다 망쳐놨다고요. 그래서 부산 아파트 수요는 부산 인구 수인 327만 명이 아니라 사실상 전국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부산 집값 올라서 누가 돈 벌었다고 소문나기만 해봐요. 전국이 아마 떠들썩할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파트 한 개만 투자할까요? 괜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세금 규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요. 만약 내가 부산에서 5천으로 아파트 한 채를 갭 투자했어요. 그 이후 집값이 5천만 원 정도 올라서 매도하면 수중에 돈 1억이 생기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 벌었으니 만족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그럴 사람 절대 없을 겁니다. 빨리 이 돈으로 다시 투자해서 1억을 2억, 3억 만들고 싶어서 안단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 벌어서 기분 좋은 걸 나만 혼자 간직하고 있을까요? 아마 가족이며 친구며 직장 동료까지 여기저기 떠벌릴 겁니다. 내가 부산에 투자해서 1억 벌었다고요. 그럼 그걸 들은 사람들도 귀가 쏠깃해져서 부산 아파트 여기저기 알아보러 같이 다니겠죠. 그러면 투자 수요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불어날 겁니다. 한순간에. 이처럼 수익을 맛본 사람들이 여러 채를 다시 투자하기도 하고 이걸 여기저기 소문내서 그 지역의 투자 열기를 가열시켜요. 그럼 투자 수요는 아까와 같이 인구수 몇 %로 고정된 값이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부산이 소매 도시 중 1위라고 해도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부산을 서울 다음으로 제일 큰 제2의 도시로 여전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집값도 지방에선 제일 높죠. 투자자들한테 항상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닥 찍고 다시 집값이 슬슬 오르기 시작한다면 어느 투자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이라도 투자하고 싶어서 부산으로 뛰어갈 겁니다. 그러니 부산에 아파트 투자할 때 수요가 줄어들까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사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 정도 되는 큰 도시들은 인구수 때문에 갭 투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 시기가 됐을 때 갭 투자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영상만 찍다가 지금과 같은 화상회의로 실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니까요. 제가 어떤 부분을 가르쳐 드렸을 때 바로바로 반응을 알 수 있어서 매우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주제를 영상에 다루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지 방향성도 잡았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자주 만들 예정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동산 투자하는데 최대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가 낯선 불인이 분들한테 도움되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까지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알람 해주시고 앞으로도 영상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